약간 이번 북한의 행동을 약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고 이제 가장 아픈 구간을 좀 노린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15가 앞둔 시점에서 이제 청구서를 빨리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해서 압박을 가한다는 거는 좀 동의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바이든하고는 사이가 좋냐? 절대 안 좋거든요. 북한은 바이든을 바보라고 했고 바이든은 거기서 반박한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바이든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탑다운 방식을 한다고 하지 않고 바텀업 방식을 한다고 해요. 네. 따라서 더 까다로울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면은 북한으로서는 뭐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트럼프를 압박해서 더 어렵게 곤경에 처하겠다. 굳이 그럴 의도까지 있다고 보진 않아요. 네. 다만 그러한 트럼프의 궁핍한 사정을 활용해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셈법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추가적인 양보는 못한다고 봐요. 그거는 뭐냐? 자기의 재선 가도에 더 부담만 되거든요. 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지 트럼프가 홍보를 삼지. 네, 트럼프가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한다면 그거는 트럼프 스스로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 거래하지 않는 것이 나쁜 거래보다는 낫다고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에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부담만 커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북한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8월 연합군사훈련 전후나 10월 자신들의 노동당 창건기념일 75주년 전후로 해서 ICBM이나 SLBM을 발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핵전력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핵보유국지를 얻겠다는 게 북한의 전략이고 그게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 뭐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대미 정면 돌파전의 핵심 메시지다.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대미 강경 노선을 걸을 거고 전략 도발을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대남 관계는 사실 그들의 안중에 별로 없다.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말 잘 들으면 좋은 거고 말 안 들어도 어차피 자기들이 미사일 실험이나 ICBM이나 SLBM 실험하면 남북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봐요. 그러한 시각인데 어제도 누구하고 또 이제 그 언성을 높였는데 우리는 북한이 뭐를 하면 전부 다가 그냥 뭐 미국하고 연관시키고 중국하고 연관시켜요. 네네. 그리고 이 결론은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어? 미국하고 뭐 하라고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그 밤새도록 소주 마시면서 이제 미국은 어떤 중국이 어떠니 막 하고 밤에 나가 이제 가서 자고 내일 아침 아무것도 안 해. 네? 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자, 북한이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목표를 포기했는가? 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나는 포기했다,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걱정 하나도 없어. 북한이 뭐 어떻게 하든지, 핵무기가 아니라 뭘 하든지 아무 걱정이 없어. 그 보증할 수 있느냐는 거지. 오히려 지금 한반도 적화 통일의 그 필연성이 더 높아져. 왜? 북한은 현재대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존하겠어? 핵무기를 과시용 관상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천신만 몇십 년을 통해서 온 세계에 그냥 그 욕을 먹어가면서 그냥 올드한 경제 제재를 다 겪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그거를 안 쓰고 뭐 폼으로 뭐 이런저런 그 정치적 목적을 쓰고 만다고? 적화 통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먼저 해야지. 적화 통일을 한다면 우리한테 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미국의 뭐 대선 어쩌고저쩌고 아무 증거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요망이 욕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전부 다 임진왜란, 정묘, 명자호란, 한일합방 여기서 전부 이제 뭐 이렇게 서생들이 앉아서 그냥 뭐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외국 얘기만 하는 거야. 우리한테 공격해오는 위협, 여기에 이제 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북한 저렇게 군사 도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중에 대비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어요. 기가 찰 노릇 아니에요? 네? 맞죠. 그렇잖아. 군도 안 하잖아. 군도 안 한다니까. 옛날 같으면 이때는 조금 준비 대퇴해서 격상시키고, 그치?
뭐 이제 자 그러면 북핵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빨리 전력증강 해야 될 게 뭐냐? 뭐 어쩌 부산 해?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헌법 66조의 대통령 임무라는 그 2항이 뭐냐면, 예?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독립과 영토의 보존, 이거를 전혀 생각 안 하는 대통령이라니까? 어떻게 믿어? 그럼 본국을 반납한 잘 몰랐어야지. 난 그 자신 없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정치가 농갈라주는 거 복지 이런 건 잘하지만 나 이거 잘 못해. 물러나야지. 지금 위기가 됐으니까. 현 정부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기가 차는. 그리고 아까 정치부 말씀하셨잖아. 네네. 언론 저 부안해당 하잖아요 지금. 네. 내가 뭐 전화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이제 가면 자기는 안 그렇대. 근데 전부 언론에 전부 다 이제 뭐 정부하는 바에 옳다고 뭐 온통 다 가니까 이제 뭐 그 한 가지 그 야당 그 주호영 대표가 갔을 때 네. 예? 대통령이 주호영 대표가 이제 네. 이 우리도 핵 대응책을 핵무기 개발 등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공포의 균형을 얘기를 했대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안 되니까 우리 재래식 전력을 한다 했겠다 그러잖아요. 네. 대통령이 공포의 균형을 생각했다는 건 뭡니까? 이미 이게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냥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야. 밑에서 하는 대로 사실 저 진중걸 교수가 나 안 틀린 것 같아. 전 대통령이라는 말이. 네. 밑에서 문제가 밑에서. 지금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잘못은 누가 하느냐? 그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그 정의용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 대통령한테 책임 미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판단해서 국방부 장관, 대통령한테 지금 이거는 좀 이제 지금 북핵 대비 때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미국하고 뭐 확장억제 전략위원회 이것도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할 책임이 있어요. 안 하잖아. 네. 외교부 장관도 말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지금 어려운 이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 심각합니다. 왜 아무도 안 하잖아. 네. 그건 대통령의 리더십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현 정부의 모든 관료들, 뭐 언론 전부 다 지식인들이 전부 부안해동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정부의 병자호란 한일합방 6.25가 일어난 거고 그게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요거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가 요거밖에 안 된다.